합리정서 행동치료 RDBT의 기본 원리와 한계. 먼저 RDBT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선 질문 하나 던질게요. 사람은 왜 힘들어질까? 사람은 왜 힘들어질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 예를 들어 뭐 시험에 떨어졌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상사가 혼냈다. 애인이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RDBT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제가 답을 해보면 힘든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이 RDBT의 출발점이죠. RDBT는요, 합리 정서 행동 치료예요. 레셔널, 이모티브, 비헤이비얼 테라피. 즉,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정서와 행동을 바꾸는 치료예요. 이론을 만든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앨버트 앨리스예요. RDBT 핵심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떨어진 두 학생이 똑같이 우울할까요? 답은? 그렇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 학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다음에 더 준비하면 돼. 다른 학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끝났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실패하면 안 됐어. 둘 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결과는 다르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RDBT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인지는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예요. 그러니까 인지란 코그니션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인사를 안 했어. 이 상황 자체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겠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무시당했어. 화가 난 게 분명해. 이렇게 사건에 의미를 붙이는 것이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RDBT는 말하죠. 사람의 감정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사건보다 인지다. 즉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감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게요. 학생이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A라는 학생은 교수님이 바쁘시겠지. 불안이 크지 않아요. B라는 학생, 내가 실수했나? 교수님이 나를 싫어하나? 어때요? 불안이 커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감정이 다르죠. 왜죠? 그렇죠. 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여러분, 역기능적 사고가 뭐죠? 그렇죠. 나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늘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해. 한번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해. 이런 생각은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RDBT는요. 이런 생각이 우울, 불안, 분노, 수치심 같은 정서장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쉬운 예로 발표를 망쳤어요. 건강한 생각은 아쉽지만 다음에 더 준비하면 돼. 그런데 반면에 역기능적 사고는 망쳤으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문제는 발표가 아니죠. 발표를 자기 존재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하는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고통은 비합리적 사고에 있기 때문에 사고의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합리적 사고란 어떤 거죠?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고 지나치고 경직되어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믿음이에요. 앨리스는 특히 이런 표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꼭
뭐뭐이어야 한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당위적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의 예로 나는 항상 잘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은 나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흘러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 현실과 자주 충돌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 고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알리비티에서는 먼저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즉, 사건보다 먼저 그 사건을 둘러싼 생각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뭐 상사가 나를 혼냈어요. 그때 내가 힘든 이유가 정말 상사 때문일까요? 알리비티는 다시 묻습니다. 혼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혼나면 견딜 수 없는가? 모든 상사는 항상 공정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의 구조를 해부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비합리적 사고와 정서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적 요인들은요,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는 등 다 요소가 있다. 다 요소로 되어 있다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오직 부모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알리비티는 비교적 현재의 사고를 강조하지만 그 사고가 형성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요소. 그래서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인 거죠. 뭐 기질이 될 수 있고 유전이 될 수 있고 성장 환경이 될 수 있고 부모 양육이 될 수 있고 문화, 반복 경험, 사회적 압력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비합리적 신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늘 나는 완벽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부모는 늘 1등을 강조했을 수도 있고 본래 불안 기질이 강할 수도 있고 학교 경쟁 문화가 강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 심하게 비난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알리비티는 생각 수정에 초점을 두지만 생각이 생긴 배경은 복합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알리비티는 과거를 아예 무시할까요? 답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현재의 사고는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요,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깊이 파고들죠. 반면에 알리비티는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도 당신이 그 생각을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즉, 과거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 자주 비난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수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한심하다. 알리비티는 과거를 과거를 참고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입합니다. 실수했다고 한심한 인간이라는 결론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믿음은 지금도 타당한가? 즉 현재 작동 중인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비합리적 신념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예요. 이 문장은 알리비티의 희망 메시지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비합리적 사고는 그냥 통찰만 하면 사라질까요? 답은 그렇지 않죠. 알리비티는 말하죠. 생각은 훈련으로 바뀐다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속적, 즉 한 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점검하고 논박하고 바꾸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려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비합리적임을 검토하고 대신 더 합리적인 생각을 연습하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반복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비합리적인 신념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해.
그렇다면 합리적인 신념은 좋아해주면 좋지만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변화는 한 번 듣는다고 생기지 않고 반복 훈련으로 생깁니다.